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MBC 뉴스요전에 출연을 해서 이번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놨죠. 그중에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된 이유에 대해서 자기를 임명해준 현직 대통령을 괴롭힌 것으로 후보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마치 자신이 권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검사인 것 마냥 코스프레한 것이 지금의 윤석열을 만들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렇게 만든 것은 윤석열 스스로가 아니라 기레기들이 만든 것이죠. 기존 선거와 이번 선거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유시민 이사장은 야당 후보는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1년밖에 안 됐고 입당한 지 석 달 만에 경선에서 1등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처음 보는 유형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3명을 배출했는데 그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다. 이념의 울타리가 없고 막 넘나든다. 그런 점이 낯설다. 이번 선거 판세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선거다. 다 이례적이다. 괴상한 선거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경계가 무너진 선거라는 것이다. 유권자가 판단하기 매우 어렵고 고민이 깊을 것이다. 승패는 아직 안 나뉘어 있고 지금부터 일주일 사이에 결정이 될 것이다. 유권자들이 다음 대통령이 제일 잘 해줬으면 하는 것을 보면 경제 활성화다. 지지 이유도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 쪽이 구체적인 이유가 많고 팽팽하다. 바둑으로 보면 한 집 또는 한 집 반짜리 끝내기가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많지 않냐라며 이재명 후보의 한 집 반짜리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선거만큼 최악의 후보가 나온 적도 없었고 최악의 비방전이 있었던 선거도 드물고 기레기들이 후보 대신에 앞장서서 뛰는 대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국민들은 나와 내 가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총선이나 지선 때처럼 화풀이식 투표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동안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요 며칠 사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박빙의 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내 소중한 한 표 행사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라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는 그동안 윤석열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굳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어제도 윤석열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고 경제를 뒤흔드는 그러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를 만난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짐 로저스는 윤석열에게 한국이 지금 현재로서 제일 흥미롭고 좋아하는 나라다. 아마 윤석열 후보 때문에 한국이 굉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덕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혹시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식도 없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와 있다는 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한 나라가 될 거라고 덕담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후한무치한 사람이 대선 후보입니다. 이어 로저스 회장은 일본은 아마 한국이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일된 한국은 경쟁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무장지대 없는 한반도에 대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기다려진다. 저는 앞서 이재명 후보도 만났지만 정치적으로 절대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을 돕고 싶은 마음이다. 저는 투표할 수도 없고 도와드릴 수도 없지만 한국이 정말 굉장한 성공을 이뤄낸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한국이 지리적 여건상 리스크가 있는 나라이지만 통일만 된다라면 전 세계 강대국 대열에 올라설 것이고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약 40개 사단의 병력으로 중무장 배치가 돼 있다. 북한 쪽에는 수천 발의 수천 리의 미사일, 장사정포, 로켓포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비무장지대가 사라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현실이 오히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기 어렵다. 안보 리스크가 굉장히 큰 현실이다 라면서 끝에
올해 1월에도 북한이 핵 탑재 가능한 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7차례나 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 상황에 있다.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 개발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다시 한번 회의론을 펼쳤습니다.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거꾸로 윤석열이 더 진보적인 생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할 것이다 라며 안정감을 주고 투자 유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로저스 회장이 그렇게 말하고 윤석열은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리스크가 커서 투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입을 털고 있는 것입니다. 로저스 회장이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창피함의 몫은 국민들 몫이죠. 저는 윤석열의 이런 사고가 오히려 이번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선거를 앞둔 우리 국민들에게 현재의 평화 유지가 얼마나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제 타격 운운하며 연일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미래는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국민들의 표심에 상당히 묻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례입니다. 해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번 러우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평화의 중요성을 알게 해줌으로써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할지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로 사전 투표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 이재명의 승리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들 할 것 없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각 지역구에서 정말 열심히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분처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요. 바로 마포 지역구 의원인 정청래 의원입니다. 자나깨나 밥을 먹을 때도 숨 쉬는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정청래 의원이 쇼츠 영상도 정말 많이 올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국회의원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해 연기 대상은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에이,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네, 오늘 의원님 방송국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의원님? 에이, 한번 생각해봐. 윤석열은 아니잖아.